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그리고 곰 선생님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고액가의 순열편을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번 강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끝났었고, 그쵸? 그치? 성철아? 민철아? 자꾸 성철이 민철이밖에 얘기 안 해. 우리 철 브라더스 둘이 나이는 다르고 미안해 진아야. 네 얘기는 안 불러준다. 어쨌든 이 경우의 수의 단원을 이제 좀 끝내고 나서 이제 좀 순열을 들어갈 건데, 이 순열 강의를 제가 찍기 전에 조금 고민을 사실은 많이 좀 했었어요. 이거 순열을 좀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열 자체는 이 확률 통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깊이 들어간다고 해봤자 결국은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운전면허를 이제 운전면허 따면은 당연히 뭐 교통 뭐 표지판도 볼 줄 알고 뭐 그래야 되지만, 뭐 시력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력 좋아지는 거, 약 먹고 이런 운동 그것까지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컨셉을 잡았냐면, 이 순열 강의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조합도 마찬가지고 좀 컴팩트하면서도 좀 알차고, 그리고 내용도 좀 뭔가 타이트하면서도 절대로 부실하지 않게 그렇게 좀 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강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 순열 강의는 2강, 심지어 어쩌면은 제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한 강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강이 이제 영어로 한 리버죠. 그죠? 자, 어쨌든 자, 바로 이제 순열의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중하셔서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됐나요? 갈 거예요. 자, 순열을 가야 되는데, 뭐야, 얘 필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순열이 뭔지부터 좀 하고 설명하고 좀 넘어갑시다. 자, 순열이 뭐냐? 순열. 영어로 이제 뭐, permut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열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은 항상 기본적인 기본 용어의 정의만 알면 되게 쉬워요. 얘는 순서대로 배열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순열은 순서대로 뭐 한다? 배열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와 C라는 아이가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서 뭐 극장에 딱 앉으려고 이제 의자에 딱 가는데, 의자 3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의자야? 무슨 의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냥 빈칸으로 처리할게요. 자, 의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방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방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통로고 비상계단, 뭐 입구가 있고 여기는 스크린, 이렇게 영화 스크린 이렇게 있어요. 자,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자, 이 A, B, C한테 이 자리 3군데한테 자리 3군데에 앉히는 방법 이거죠. 야, A, B, C 니들 한번 이 의자에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서 앉아봐 이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수를 세는 게 바로 뭐다? 순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고 마지막 자리에 앉을 사람도 뽑아야 되죠.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첫 번째 앉을 사람을 뽑고, 두 번째 앉을 사람을 뽑고, 세 번째 앉을 사람을 뽑았죠. 뽑고, 뽑았죠. 뭐뭐 했죠. 그러면 여기서 뽑는 경우의 수와 맨 앞에 앉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마지막 세 번째 앉히는 경우의 수를 이 3개를 다 뭐 해야 될까요? 진아야, 얼른 대답해. 뭐 해야 돼? 곱해야죠. 뭐하고 이니까.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3명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어봐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에요. 자, 의자가 3개 있거든. 자, A, B, C. 자, 니들 잘 들어. 맨 앞자리에 앉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랬어요. 그럼 몇 명이 손 들어요? A랑 B랑 C가 저요 이렇게 손 들죠. 몇 명이 손 들어요? 3명이 손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비유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자, 한 명을 앉혔으니까 맨 앞자리에 한 명 앉혔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A, B, C 중에서 한 명 빼고 2명이 남았겠죠? 그럼 선생님이 또 물어봐. 자, 이번에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몇 명이 손 들어요? 저요. 해서 2명이 손 듭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자리에는 처음에 손 들었던 아이, 중간에 손 들었을 때 빼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누군가 한 명 남았겠죠? 자, 맨 마지막에 앉을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이러죠. 그럼 그냥 앉히면 되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뽑고 뽑아서 곱하기 때문에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이번엔 또 다른 걸로 갈게요. 자, ABC가 아니라 이번엔 ABCDE로 갈게요. ABCDE. 야, 니들 5명이 있어. 니들 5명 한번 의자에 앉아봐. 근데 웃긴 건 이 의자에는 자리가 3개밖에 없어, 이거예요. 5명 중에서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또 생각하겠죠. 자, 맨 앞자리 앉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이 A, B, C, D, E가 다 손 들겠죠. 저요 5명이 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가지 경우가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명이 누군가가 그래 너 이제 앉혀 이랬어요. 자, 2번째 자리. 자, 2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4명이서 손 들어요. 저요. 4명이 또 손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4가지. 자, 마지막 자리 하나 남았네. 자, 니들 몇 명 남았니? 저희 3명이요. 자, 맨 마지막에 앉을 사람 손 들어. 저요. 이렇게 되죠. 몇 명 손 들어요? 3명 손 들어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얘는 몇 가지? 60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예요?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는. 그래서 뭐 한다?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N명 중에서, N은 뭐예요? 미지수예요, 미지수. N명 중에서 몇 명? R명을 뽑는 경우수. R명을 뽑아서, 잘 들으세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순열이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습니다. 당연히 N이 R보다는 커야 되겠죠. 야, 10명 중에서 11명 뽑아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 합니까? 안 되죠. 그죠? N명 중에서 1.1명 뽑아봐.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팔 하나 잘라? 그래야 0.1명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얘는 뭐예요? 정수입니다. 그죠? 당연히 얘도 뭐예요? 정수예요. 개수를 카운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음수 되나요? 음수 안 되지. 마이너스 3개에서 마이너스 7개를 뽑아?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선생님, 그럼 N명 중에서 0명 뽑는 건 안 돼요? 그건 돼요. 따라서 얘는 양의 정수인데 얘는 뭐다? 그냥 음이 아닌 정수다. 다시. 얘는 양의 정수. 근데 얘는 뭐다? not 정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프로죠. 자, NPR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P가 저희가 썼던 이 permutation, 순열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적 기호로, 이제 수학적 용어로 permutation이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PR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했던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수는 6가지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수는 몇 개나 나왔어요? 60가지 나왔죠. 그쵸? 선생님,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좋습니다. 뭐라고요? NPR은 뭐다?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뭐한다? 순서대로 배열한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뭐한다?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바로 NPR, 순열의 정의다. 이겁니다. 오케이, 바리? 이해되십니까, 지금?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뒤에 뭐가 붙는다? 순서대로 배열한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하냐면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조합은 N명 중에서 R명을 그냥 뽑기만 할 거거든요. 그냥 야, N명 있어? 거기서 R명 나와. 팍! 뽑고 끝! 이거예요. 순서대로 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와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제가 밑줄을 한번 쳐드렸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열이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다. 이거야. 자, 이제 그럼 순열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느낌표라고 하고 얘는 이제 읽기를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계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팩토리알. 무슨 말이냐? 자, 5 팩토리알 있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5 느낌표 이렇게 하면 이거 초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에 있는 확률 통계. 거의 뭐 고3, 고2, 고3 애들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5 팩토리알은 5, 4, 3, 1 이렇게 정의된다는 약속을 좀 알고 계십시오. 그럼 뭐 10 팩토리알은 뭐겠어요? 당연히 10 곱하기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뭐 3 팩토리알은 당연히 3, 2, 1 될 거고. 자, 이제 잘 보세요. 1 팩토리알은 뭐다? 그럼 1이겠죠. 그래요? 그럼 0 팩토리알은 뭐예요? 0 팩토리알은 1입니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0 팩토리알은 0이잖아요. 그쵸? 0 팩토리알은 원래 0이죠. 근데 0 팩토리알을, 원래는 0 팩토리알이 진짜는 0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뭐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0 팩토리알 그거 그냥 1로 해야 되겠다라고 어디야? 그 청계천에 뒷골목 가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어떻게 여기 제비뽑기를 할까요? 0 팩토리알은 1입니다. 자, 손! 그랬더니 다 손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0 팩토리알은 1이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자, 전 세계 수학자들은 우스갯소리지만 0 팩토리알은 1로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저도 합의를 봤어요. 네, 운연중에 합의를 본 겁니다. 어쨌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다? 0 팩토리알은 1이다. 자, 얘를 알고 계셔야지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다시 정의 낼게요. NPR이라고 하는 놈은 잘 보셔야 돼요. N 팩토리알을 N-R 팩토리알로 나눈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바로 순열의 정확한 정의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뭐 한다?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이다. 자, 외우세요. 암기하십시오. 선생님, 전 이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럼 뭐 상관없지. 아직 외우지 않으신 분은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N 팩토리알을 N-R 팩토리알로 나눈다. N 팩토리알을 N-R 팩토리알로 나눈다. 이게 왜? Why? 이래야죠. 잘 보세요. 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눈 경우의 수는 요 논리대로 간다면 요 앞에 있는 놈이 분자로 가죠? 그죠? 따라서 요 놈도 5가 앞에 있는 놈이 분자로 가서 5 팩토리알이 되고 그 다음 5에서 3을 뺍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게 지금 분모로 갔죠? 5 빼기 3이니까 얘는 5-3에서 2 팩토리알이 되죠. 그럼 얘는 정의해주면 분자는 5, 4, 3, 2, 1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이 돼서 이 1은 약분되네. 따라서 얘는 60, 맞네. 지금 맞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굳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 분자는 뭐냐면 그냥 5명을 줄 세운 거죠. 의자가 5개가 있어. 그냥 5명 니들 한번 앉아봐봐. 순서대로 앉아봐봐. 그럼 첫 번째가 저요 하면서 첫 번째 책상에 5명 앉히고 두 번째 책상에 저요 해서 4명 앉히고 저요 해서 3명 앉히고 저요 해서 2명 앉히고 마지막에 1명 앉히는 거죠. 그러면 뭐야? 난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야 되는데 그쵸? 내가 뽑아야 되는 애는 3명인데 거기서 2명이 더 뽑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분자는 2명이 더 뽑혀서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걔네들을 다 소거시켜줘야 돼. 야, 니들 왜 나왔어? 나와 이런 거죠. 그럼 그 2명에서 줄 세우는 경우 수가 얼마냐? 2 팩토리알이거든요. 그쵸? 의자 2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줄 세우는 경우 수가 저요 해서 2명 손들고 그 다음 저요 해서 2 팩토리알. 그래서 분모 뽑지 않은 수 2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그래서 배열하는 뭐대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NPR은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NPR은 N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이다. 옆에서 누가 탁 쳐도 그냥 알아야 돼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여자가 여자가 왜 쳐? 모르는 아저씨가 뒤통수를 빡! 야, NPR이 뭐야? 이런 N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빨리 암사 칠판 보지 말고 가라. 뭐라고? NPR은 뭐라고요? N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 다시 한 번 더. NPR은 N 팩토리알 나누기 N-R 팩토리알. 얘를 모르면 당연히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왜?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정의와 약속을 모르면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죠. 룰이거든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자, 얘를 아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갑니다. 뭐냐면 자, NPN은 뭐냐 그러면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야, 니들 몇 명 있어? 저희 N명이요. 그래? 니들 있잖아. 여기 의자가 N개가 있거든. 여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앉아볼래? 이거예요. 네? 뭐라고요? 야, 니들 몇 명이야? N명이요. 그래? 여기 의자가 N개가 있어. 맨 앞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럼 N명이 다 손 들리겠죠? 저요, N명. 그 다음 몇 명? N-1명. 그 다음 N-2명. 땀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1까지. 따라서 얘는 뭐다? N 팩토리얼이다. 이거죠.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 NP0은 뭐냐? 여기 또 많이 헷갈립니다. 이건 N명 중에서 아무도 뽑지 않은 거죠. 그쵸? 뭐 5명 중에서 1명도 안 뽑은 거예요. 여기 5명 A, B, C, D가 있는데, 야, 니들 중에서 난 1명도 안 뽑을 거야. 네? 그런 경우 수는 얼마일까요? 0이죠. 뽑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얘를 요 놈의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N 팩토리얼이 되고, 그죠? 쭉 가고, 얘는 N 빼기 0이니까 N 뭐가 돼요? 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죠. 쌤. NP0은 N 팩 나누기 얘 빼기 얘니까 N 팩 해서 제가 이제 팩토리얼을 팩이라고 하거든요. N 팩 나누기 N 팩이니까 1. 이거 1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 B, C, D 5명 있는데 얘네들 하나도 뽑지 않은 경우의 수는 걔네들 그대로 나누는 경우 수라는, 그대로 놔두는 경우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니들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끝. 그러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거 자체를 하나의 경우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아셔야 하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 NP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야, N명 중에서 1명을 뽑아. 야, 니들 몇 명 있어? N명. 그 중에서 1명만 뽑을게. 저는 순서는요. 야, 1명 뽑는데 무슨 순서야? 야, 자, 의자 하나야. 자, 올 사람 손 들어. 그럼 몇 명이 손 들어? 저요 해서 N명이 손 든다 이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N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NPR에 관련된 몇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여기다가 0팩토리얼은 뭐다? 얘는 1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자, 0팩토리얼은 1이다. 왜 0팩토리얼 1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건 여기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얘는 NPN은 원래 이 공식대로 가면 분자가 N 팩토리얼이고, 맞죠? 얘는 N 빼기 N이니까 0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따라서 요 놈이 0이 되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얘는 표현이 불가능해지죠. 근데 우린 분명히 알고 있잖아.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경우 수는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 수는 의자가 또 5개, 사람도 5개니까 5, 4, 3, 2, 1 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분모가 1이 안 되면 얘는 당연히 모순이 발생하죠. 따라서 0팩토리얼은 뭐가 된다? 1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해 가삼? 이해 가시나요? 가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고 바로 제가 실전 문제를 몇 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교재를 보시면 테마가 여러 개가 좀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이제 8번인가에 교란순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교란순열이 바로 뭐냐면 직접 카운팅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확률통계 강의에서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야, 너희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합의법칙이에요? 고배법칙이에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제일 중요한 뭐다? 직접 세는 거, 수형도라고 했었죠. 그 수형도가 테마 8 정도의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교재가 이제 아무래도 확률은 언어적인 느낌이 강한데 문어체로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강의를 좀 보시면서, 문제들 좀 보시면서 개념들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갈 거예요. 왜? 나는 타이터니까. 갑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인데요. 필수예제 1번. 자, 볼게요. 자, 6 퍼뮤테이션 R은 120. 자, 6PR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6PR은 120을 만족시켜주는 R의 값을 구하세요. 이건데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6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뭐라고? 근데 그게 120가지 경우의 수야. 6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수가 120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6명 중에서 제가 한 명을 뽑으면, 야, 6명 중에서 한 명 나와. 그럼 얘는 뭐예요? 6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얘는 뭐냐면 6 곱하기 5예요. 왜? 1, 2, 3, 4, 5, 6 있는데 의자가 몇 개? 2개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니들 손 들어. 저요. 6명 손 들고. 그 다음 의자 앉을 사람 손 들어. 저요. 5명 손 들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5가 돼요. 그럼 6P3은 얼만데?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죠. 맞죠? 그럼 얘가 뭐예요? 120이네. 아싸. 그럼 R 바로 나왔네. R은 뭐예요? 그래서 3이다.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겠습니다. 되게 허탈하죠. 그죠? 그죠? 6P4는 뭐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360이 될 거고. 그럼 6P5는 뭐야? 6P5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와서 얘는 720 나올 거고. 그럼 6P6은 뭐야? 6P6은 얘랑 똑같은데 뒤에 곱하기 1만 들어가니까 어차피 똑같아서 72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네. 뭐 별로 어렵지 않네. 결국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R개가 연속해서 곱해져 있는 수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8P3은 뭐다 그러면 8, 7, 6이다. 8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몇 개가 곱해진다? 3개가 곱해진다. 8, 7, 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복잡하게 8팩토리얼 나누기 8-3팩토리얼 이래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8부터 시작해서 3칸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를 그럼 직접 이렇게 다 해야지 그럼 UPR이 120인 걸 아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120이라고 하는 놈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해서 얘는 60이고 2해서 또 30이고 또 2해서 얘는 15가 되고 얘는 또 3해서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120이라고 하는 건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잘 보세요. 얘가 뭐냐면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2의 3승이라는 건 8이라고 하는 거예요. 8은 2 곱하기 4로 바꿀 수 있어. 2, 3, 4, 5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얘가 8인데 얘는 2 곱하기 4로 바꾼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잘 보세요. 6PR이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6PR이라고 하는 건 맨 스타트를 누가 끊어줘야 돼요? 6이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왜? 6부터 시작해서 R개 가는 거니까 6, 그 다음 뭐 이렇게 가서 얘네들의 개수가 R개 나와야 되는 거죠. 맨 앞이 반드시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6이 없죠. 2, 3, 4, 5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6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어머? 근데 가만히 보니까 2 곱하기 3이 뭐야? 6이구나.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6, 5, 4. 얘구나. 따라서 얘는 6부터 시작해서 3개 간 거구나. 그래서 R은 3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지금? 어렵지 않죠잉? 그죠? 쉽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필수 예제 2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뭐 조합에 비하면 뭐 중복조합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하기 전까지가 좀 힘들지 잘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입장벽도 별로 안 높고 뭐 배워봐도 뭐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이 정도라인.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2번 갈게요. 자, 5개 숫자로 0, 1, 2, 3, 4를 몇 번씩만? 한 번씩만 사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정수? 3자리의 정수다. 그놈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자, 뭡니까? 자, 100의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에 숫자 3개를 채워 넣어라 이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0, 1, 2, 3, 4라고 하는 숫자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겠네요,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선생님, 뭐 5P3이면 얘는 뭐예요?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0이네요? 끝이네요, 다? 근데 왜 복이 없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바로 이 0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무슨 말이냐? 012 이거 돼야 안 돼요. 012. 012가 이게 3자리의 정수 맞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 012라고 하는 3자리의 정수가 있어요?
그럼 7은 뭐야? 그럼 두 자리도 되고 세 자리도 되겠네? 007 하면 되니까 007 빵! 이래버리니까. 야, 7은 한 자리게 두 자리게. 앞에 봉이 또 있는데 네 자리야. 이럴 수도 있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따라서 몇 자리 정수다라고, 세 자리 정수다 그러면 이 제일 큰 이 자릿수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처음에 100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잘 보세요. 0, 1, 2, 3, 4가 얘가 의자 3개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 3개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영화가 안에 A, B, C가 있고 그리고 의자가 3개가 있을 때 순서대로 앉히는 경우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했듯이 0, 1, 2, 3, 4를 3개의 의자 자리에 앉힐 건데 맨 앞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자, 애들 불러보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너희들 몇 명이니? 5명이요? 자, 100의 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어봐. 저요 해서 몇 명 손 들어요? 5명이 손 드는데, 자네는 0인걸? 이러죠. 자네는 좀 빠져주게 하죠. 그럼 몇 명밖에 못 앉아요? 당연히 4명.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1, 2, 3, 4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앉힙니다. 그러면 0이 저기서 자기는 뭐야? 왜 나는 못 앉게? 오씨, 뭐야?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죠. 자, 이제 10의 자리에 앉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저요 하죠. 아까 전에 1, 2, 3, 4 중에서 한 명은 앉혔고 나머지 3명이 손 들 거 아니에요. 저요 하죠. 근데 저기 0이 또 있네. 선생님, 선생님, 저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넌 들어와도 돼, 이제. 넌 이제 10의 자리니까. 그래? 그러면 저도 저요로 바뀌죠. 4명이 또 들어앉습니다. 아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1의 자리에 이제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몇 명? 5명 중에서 2명이 앉았을 거예요. 1, 2, 3, 4 중에서 누가 한 명 나갔고, 뭐 3이 나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0, 1, 2, 4에서 뭐 0이 나갔다고 치면 이제 3명이 남았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앉히고. 그쵸? 따라서 얘는 16 곱하기 3. 그래서 답은 몇이다? 48.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말이? 충분히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수학책 3권, 국어책 2권, 영어책 1권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수학책 A, B가 있어요. 수학책 A, B. 그 다음에 국어책 C,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책 E가 있어요. 자, 니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랬어요. 일렬로. 일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배열하는 건 결국은 순열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반드시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이웃해야 되고 국어책은 또 국어책끼리 이웃해야 돼요. 이웃한다는 건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How can I solve this? 블라블라 와다나베 리고지와 소데스네. 응? 어떻게 풀어? 잘 보세요. 총 5건이 있는데 이 A랑 B랑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왜?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 그죠? 이웃. neighborhood. 그죠? 그 다음 국어책도 C와 D가 있는데 얘네들도 떨어지면 안 돼. 왜?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들 묶어버려요. 그냥. 야, 니들 묶어. 니들끼리 합쳐 이거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바라보면 얘네들이 총 몇 명이 있냐면은 원래는 A, B, C, D 해서 5명인데 얘네들이 묶이고 얘는 외롭네? 론이네요. 혼자 해서 총 몇 권이 되냐면 3권이 됩니다. 3권. 그죠? 이해돼요? 지금 제 말이? 얘를 그냥 라지 X라고 놓고 얘를 라지 Y라고 놓고 얘를 2라고 놓으면 야, 니들 3명 줄 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니들 3명 줄 서 이거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는 거네요? 3P3이네요? 그냥 3이 1이죠. 그렇죠? 그치? 3명 줄 세우는 경우 수. 3명밖에 없는데 뭐 누굴 더 뽑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3팩토리알,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X, Y, E 이렇게 줄 수도 있고 X, E, Y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런 6개가 있는데 웃긴 건 뭐냐? 이 A, B가 아직 줄을 안 섰잖아요. 그 안에서. 뭐냐면 XY가 자 XYE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는 AB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D 있고 혹은 BA가 있고 혹은 CD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놈이 A와 B 수학책 2권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니들 일단 줄 서고 니네들끼리 또 자리 바꾸고 니네들끼리 또 자리 바꾸고 이 경우수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왜? 줄 세우고 니들도 자리 바꾸고 뭐뭐 하고 곱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끝났어요. 아,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답은 뭐냐면, 일단 니들을 세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줄 서. 그래서 3팩토리알 하고, 야, 니들 줄이 자리 바꿔봐. 이걸 전문용어로 2팩토리알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2 곱하기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D 니들도 자리 바꿔봐. 그래서 2팩토리알 해서 최종적으로 6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그죠? 24 곱하기 4가 된다. 24 곱하기 4니까 답은 얼마다? 답이, 왜 24 곱하기 4야, 바보다. 자, 2팩토리알은 2죠. 자, 2니까 얘는 4, 6이 얼마다? 24다. 그래서 답은 없네? 어머, 웬일이니? 왜 답이 없을까? 왜 답이 없을까요? 왜 답이 없을까요? 아, 죄송해요. 수학책이 몇 권이에요? 수학책이 3권이 아니라 2권이네, 2권. 큰일 날 뻔했구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푼 풀이는 수학책이 몇 권이라고 놓고 푼 거예요? 2권. 아, 진작 알고 계셨다고요? 에이, 미리 알려주지,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가 A, B하고, 자, A, B하고 X로 놓을게요. A, B, X. 그죠? 상관없어요. 똑같아. 그럼 A, B, X, 그 다음 C, D, E. 총 3명이서 자리 바꾼 다음에, 그런데 이 A, B, X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요것만 바뀌면 되네. 요것만. 2팩토리얼이 아니라 3팩토리얼로 가면 되죠. 왜? 니들 3명이서 자리 바꿔봐 라는 거죠. 니들 앉아봐 그랬으니까 3, 2, 1, 여기는 2, 1, 여기는 그대로 1 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된다. 따라서 36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뭐다? 72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순열이 결국은 NPR이라고 하는 게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다. 그리고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은 5, 4, 3이 1이다. 3팩토리얼은 3이 1이다. 요 정도의 부분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단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부터 해서는 제가 다음 강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수신쌤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곰선생이었습니다. 안녕.